봄 햇살이 아련하게 거실을 스며듭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창문 유리에는 먼지가 희미하게 내려앉았고 그 너머로 복숭아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할머니 정숙은 작은 탁자 위에 색연필 상자를 펼쳐놓고 손녀 다혜와 마주 앉아 그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색으로 해볼까? 우리 다혜는 노란색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다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움직인 곳에는 색 대신 회색 연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색은 낯이 무엇인가를 감추듯 하얀 도화지를 천천히 덮어가기 시작했지요. 정숙은 잠시 멈춰 다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린 얼굴에 맺힌 그늘은 7살답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그림을 그리던 다혜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요즘 학교 갈 준비 재미있지요? 그냥 그래요. 짧은 대답, 그리고 다시 침묵. 정숙의 마음속엔 작은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린 손녀가 무언가를 삼키고 있다는 느낌이었지요. 지난주 주말에도 다혜는 아빠 집에 다녀온 후 밤새 울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유를 묻는 정숙에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부엌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정숙은 밥을 뜨며 조용히 다혜를 불렀습니다. 다혜야, 밥 다 됐어요. 어서 와요. 그런데 다혜는 여전히 테이블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도화지 위에는 색이 없었습니다. 검은색, 회색, 그리고 희미한 흰 여백분. 정숙은 다혜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뭐 그린 거예요? 그림자요. 그림자요? 응. 할머니, 사람인데. 그런데 그림자예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곤 조용히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다혜는 잠결에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나 없으면 행복하대요. 정숙은 가만히 다혜의 머리맡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지혜등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었고 탁자 위의 그림 한 장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색을 잃은 도화지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정숙은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저 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밤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 예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래된 집안의 비밀이 곧 문틈 사이로 새어나올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었지요. 며칠 뒤 그린 오후였습니다.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방 안에 깃들어 있었지요. 다혜는 주말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고 가방은 어깨에서 반쯤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를 맞이했지만 다혜의 눈동자는 여전히 탁했습니다. 우리 다혜, 주말엔 재미있었어요? 응. 짧고 무게감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 사이에 스며든 공기를 느꼈습니다.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였지요. 아이의 가방을 정리하던 순간 작은 종이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정숙은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었습니다. 낡은 봉투에서 찢어진 듯한 서류 조각.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글자들. 상속, 명예, 서명이라는 단어들이 엉킨 채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정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왜 아이 가방에 들어있을까?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를 매만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불길한 감정이 등 뒤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다혜는 또다시 잠결에 울었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덮어주며 다정히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무슨 꿈 꿨지요? 다혜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내가 사라지면 행복하대요. 정숙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 문장은 단순한 상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주입한 심리의 그림자였지요. 밤새도록 잠들 수 없던 정숙은 새벽녘에 일어나 탁자 위로 향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이의 회색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그려져 있었지만 그중 한 그림자만이 색이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정숙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겠어요. 저 애가 왜 저렇게 변했는지. 다음 날, 그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예전에 쓰던 녹음기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인터뷰를 기록하던 오래된 기계였습니다. 작은 은색 몸체, 낡은 버튼. 그러나 아직 작동은 잘 되었습니다. 정숙은 다혜가 아빠 집에 가기 전날 그 녹음기를 손녀의 가방 속에 몰래 넣었습니다. 작은 손바닥만 한 장치가 검은 천 속에 감춰졌습니다. 정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미안해요. 다혜야.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하겠어요. 그녀는 다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동자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서서 멀어져가는 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빗물이 흘러내리고 아이의 얼굴이 그 뒤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정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집이 아닌 누군가의 어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불안이 아닌 오래 묵은 집안의 그림자와 얽혀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늦은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다혜는 주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국을 데우며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려 했지만 다혜는 말없이 거실 구석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다혜야, 밥 먹어야죠. 조금만요. 괜찮아요. 다혜의 목소리는 공기처럼 희미했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불안이 번져갔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잠든 뒤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속의 작은 검은 천을 풀어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버튼에 손가락이 닿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잡음이 들렸습니다. 가끔 삐걱거리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차가운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산 명의는 아직 애 이름으로 돼 있어. 변호사 말로는 각서만 받으면 된대.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다혜한테 서명만 시키면 끝이잖아요. 애가 아빠 말은 잘 들으니까. 그리고 잠시 정적 후 낮게 웃는 남자의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그래, 다혜야. 아빠를 힘들게 하지 마. 너만 없으면 아빠가 얼마나 편할까. 너 때문에 다들 힘들어져. 정숙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녹음기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은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준의 차분한
그러나 얼음처럼 냉담한 목소리였지요. 정숙은 숨을 고르며 녹음기를 끄려 했지만 손끝이 떨려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다혜는 아직 어려서 몰라요. 그냥 잘 달래면 돼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애가 뭔가 말하면 곤란해요. 절대 입을 열지 않게 해야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정숙은 손에서 녹음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탁자 위로 기계가 떨어지며 건전지 뚜껑이 튀어나왔습니다. 방 안엔 오직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작게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내 아들이 저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한참 후 다혜의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남편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무너졌던 순간, 그때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었습니다. 우린 괜찮아요. 그냥 조용히 잊어요.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되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혜의 고통은 단지 아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 침묵의 유산이었지요. 그날 밤 정숙은 다시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그건 용서할 수 없어요.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건 오래된 가족의 평화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였지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오래된 손가방 속에 녹음기를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요.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 또렷해졌고 눈가에는 붉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히 외투를 여미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숨지 말아요. 정숙 씨, 오늘은 꼭 확인해야 해요. 정숙은 택시를 타고 민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로 지어진 커다란 주택이 보였습니다. 겉보기엔 부유하고 평온해 보였지만 그 내부엔 차가운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새엄마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정숙은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민준이 좀 보자고요. 수진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 갔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손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같이 듣자고요.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또 옛날 거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숙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 안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산 명의는 아직 애 이름으로 돼 있어. 다혜야, 너만 없으면 아빠가 얼마나 편할까.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시선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하지도 분노에 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슬픔이 깃든 눈빛이었지요. 이게 당신 목소리 맞지요? 내 아들이 그리고 당신이 다혜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수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세요. 그냥 농담이에요. 애가 너무 예민해서. 농담이요? 아이한테 너만 없으면 좋겠다는 말이 농담이에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안에서 오랜 세월 누적된 인내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지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퇴근 후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숙의 손에 들린 녹음기를 보자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다혜 가방 속에서 나왔어요. 내가 한 말이 다 들어있더군요. 그건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정이요? 그 애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민주는 한숨을 내쉬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혜는 너무 엄마를 닮았어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 말에 정숙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결국 자신의 죄책감을 아이에게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상속이었습니다. 정숙은 녹음기를 끄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유를 만들어도 이건 폭력이야. 그 애가 그 말을 평생 기억하며 자라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고 수지는 침묵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을 나서던 정숙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깊게 자리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혜를 지키겠어요. 이번엔 절대 외면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너머에서 어쩐지 오래된 그림자의 기척이 따라오는 듯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강 안으로 번졌습니다. 정숙은 테이블 위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혜가 그린 그림에는 여전히 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림 속의 회색 인물들 중 단 하나의 작은 손이 희미한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었지요. 그녀는 그 손끝을 따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혹시 내 손이에요. 다혜야? 아이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응, 할머니 손이에요. 할머니는 나 잡아주니까요. 정숙은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존재가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한편으론 위안이었고 또 한편으론 두려움이었지요. 며칠 뒤 정숙은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손에 쥔 서류 봉투에는 다혜의 그림과 녹음 내용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증거로는 강력하지만 가족 문제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아드님이 반발할 수 있어요. 정숙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그 아이는 너무 오래 혼자였어요. 누군가는 말해야 해요. 그러나 그녀의 결심은 곧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아버지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숙이 치매 증상이 있다는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이웃들은 수군거렸고 친구들은 조심스레 말을 아꼈습니다. 정숙은 그 소문이 만들어내는 고립의 벽을 느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고 우편함의 편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녹음 파일을 다시 들으며 아이의 숨소리와 울음 사이에 숨어있는 의미를 해석하려 했지요. 그날 밤 다혜가 잠든 후 정숙은 아이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혜야, 힘들면 그림으로 말해도 돼요. 그림은 거짓말 안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다혜는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문이 하나 그려져 있었고 그 문 너머엔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조그만 상자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비밀 상자예요. 소리가 들어있는 상자요. 그 순간 정숙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아이의 말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뭔가를 전달하려는 신호임을 직감했지요. 소리가 들어있는 상자. 그녀는 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저를 이런 식으로 몰아세워요?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럼 증거를 내놔요. 그 녹음기 다 어디 갔어요? 정숙은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손녀를 향해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다혜야, 이제 할머니 집에 오면 안 된다. 아빠 말 잘 들어야지. 다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숙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민주는 법적 조치를 이유로 다혜의 방문을 막았습니다. 정숙의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탁자 위엔 다혜가 남기고 간 그림 한 장만이 남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다혜야, 그 상자에 내 진심이 담겨 있는 거죠.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엔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 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다혜가 남긴 상자를 찾아내겠다고요. 그 상자가 그녀를 다시 세상과 맞서게 할 마지막 끈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초여름의 장맛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정숙의 집 앞 골목은 빗물에 잠겨 구불구불한 그림자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비닐 우산을 든 사람들이 서둘러 지나갔지만 정숙은 그저 멍하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혜의 목소리 대신 지워질 듯한 빗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준의 법적 대응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변호사로부터 내용 증명이 도착했고 그 서류에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친권 침해라는 단어들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종이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접었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이웃들은 이제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도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다혜의 학교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끊겼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다혜의 이름을 눌러보았지만 연결음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조용히 문을 닫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우연히 다혜의 그림 속 단서를 떠올렸습니다. 그림자, 속의 상자, 소리가 들어있는 상자. 그녀는 그 의미를 찾기 위해 다혜가 마지막으로 머물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침대 밑에는 오래된 인형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조그만 미니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낡은 녹음기에 그 테이프를 넣자 처음에는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곧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건 비밀이에요. 아빠가 화낼지도 몰라요. 근데 아빠가 엄마 유산 얘기할 때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그냥 엄마랑 있던 집이 좋아요. 잠시 침묵 후 다혜의 낮은 울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나 믿어주죠? 정숙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손녀가 남긴 마지막 구조 신호였지요. 그날 밤, 정숙은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든 누구든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그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오랜 세월 동안 묵혀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났던 날, 민준이 울며 문 밖에서 기다리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그 아이에게 건넸던 그 말, 아무 말도 하지 마. 가정의 일은 밖으로 내보이면 안 돼. 그 말이 지금의 비극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의 첫 장에 적었습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 썩는다. 그날 이후 정숙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정리하고 변호사를 찾아가 다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심리적 학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놀란 듯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공개하면 가족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무너졌어요. 이제 다시 세워야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다시 한번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방울이 먹고 흐릿하던 하늘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다혜야, 할머니가 이제 시작할게요. 내가 잃어버린 색을 찾아줄게요. 그 순간 멀리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것이 실제인지 마음의 잔향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정숙은 그 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은 저녁, 정숙의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다혜가 남긴 그림과 녹음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정숙은 긴장된 손으로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입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정숙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경계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늘 밤 모든 걸 들려줄게요. 정숙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혜의 그림을 옆에 두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의 그림자와 사라지는 듯한 어린아이의 그림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산 명의는 아직 애 이름으로 돼 있어. 각서만 받으면 돼. 다혜야. 너만 없으면 아빠가 얼마나 편할까.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주는 처음엔 놀란 듯 굳었지만 곧 얼굴이 창백해지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다혜에게 주어진 정서적 압박이에요. 아이가 그 말을 평생 기억하며 자라날 거예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끝이 떨리며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균형이 깨지면서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숨겨진 욕망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에게 농담이란 없어요. 아이가 느끼는 고통은 현실이에요. 당신들이 무슨 의도로 말했든 이건 폭력이에요. 그 순간 다혜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 작은 상자에서 소리가 나는 듯한 디테일이 보였지요. 정숙은 다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다혜야, 이제 우리 함께 하자.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정숙은 눈을 부릅뜨고 답했습니다. 당신이 몰래 아이를 지우려고 할 때 내가 다 보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진실은 드러나야 해요. 그날 밤, 집 안에는 긴 침묵과 함께 오래된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모든 가족의 숨겨진 욕망과 불안이 테이블 위에 놓인 녹음기와 그림 속에서 폭발하듯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녀를 안은 채 드디어 아이의 고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안도감과 힘을 느꼈습니다. 폭로가 끝나자 민준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몰랐던 감정에 무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들이 해야 해요. 아이를 지키거나 계속 숨기거나. 하지만 아이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느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공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다혜의 손을 꼭 잡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다혜가 안전할 수 있게 내가 지켜줄게요. 그날 이후 집 안에는 더 이상 그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자와 빛이 함께 공존하며 오래된 비밀과 진실이 균형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늦여름의 햇살이 부드럽게 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밖에는 풀잎 사이로 바람이 스치고 먼 곳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탁자 위에 놓인 다혜의 그림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림에는 이제 검은 그림자만이 아니라 밝은 색의 작은 요소들이 함께 그려져 있었지요. 푸른 하늘, 노란 꽃, 그리고 다혜의 손이 그려진 작은 빛. 다혜가 살며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새로운 그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봐요. 오늘은 색칠을 할 수 있었어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다혜야, 정말 예쁘게 색칠했네요. 할머니가 너를 믿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은 다혜가 자유롭게 색을 선택하고 마음껏 표현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혜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만 있지 않겠구나.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과 수진 또한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녹음과 그림 속 진실을 받아들이고 아이에게 다가가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다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혜야,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이의 눈동자는 잠시 흔들렸지만 정숙의 따뜻한 손길에 안겨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과 다혜는 작은 화실로 향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새 캔버스와 물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혜는 팔레트 위에서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을 섞으며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점점 자신감 있고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정숙은 벽에 걸린 다혜의 이전 그림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결국 빛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만 너무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 있었을 뿐이죠. 밖으로 나가면 가로수 사이로 햇빛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다혜의 작은 손을 잡고 두 사람은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동안 아이와 할머니가 함께 견뎌온 시간의 흔적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다혜의 그림 속 그림자는 더 이상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이제 작은 빛이 깃들었고 그것은 곧 현실 속 다혜와 정숙의 삶을 비추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가슴 깊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다혜야, 이제부터 우리 함께 모든 색을 찾아 나가요. 화실 안에는 작은 웃음과 빛이 함께 퍼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었지만 그림자만 가득했던 날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정숙과 다혜는 서로의 존재 속에서 용기와 사랑을 발견했고 그 깨달음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에 걸린 다혜의 그림 속에는 그림자와 빛이 함께 존재하며 과거의 상처와 앞으로의 희망이 공존하는 풍경이 남았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정숙과 다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끝났어요. 다혜야, 이제 우리 앞에 밝은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오래된 그림자 속에서 찾은 빛은 아이와 할머니의 삶을 다시 한번 환하게 비추며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